안녕하세요. 준환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운명과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 15년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특히 남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싫고 힘들어도 결국은 출근해야만 하는 가혹한 운명을 받아들이며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죠. 오늘은 이런 직장인들에게 전하고픈 에세이를 한 권 가져왔습니다. 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해온 베테랑 직장인의 조금은 특별한 에세이집입니다. 그를 통해 힘겨운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직장 생활 노하우를 전하고 있어요.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과 깊은 사유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 읽는 이의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합니다. 직장 생활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든 본인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이 책이 그 행복한 미래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퇴사를 품고 있는 저에게도 많은 의미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을 응원하며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왜 말을 못해? 참는다고 알아주는 거 하나도 없더라. 식욕 부진의 늪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서서히 식욕이 회복되는데 음식이 맛있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몸무게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책 없이 살이 찐 적도 있다. 맛있다고 느낄 때는 많이 먹고 싶다는 내 지방세포들의 강력한 욕구가 발동된 것이지. 그날은 냉동실에서 돼지고기 뭉치를 발견하여 김치찌개라는 단어와 그 맛을 떠올리게 되었다. 순간 침샘이 확 자극되며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다. 돼지고기를 송송 썰어 넣고 푹 끓여서 우려낸 새콤달콤하지만 깊은 감칠맛을 내는 그런 김치찌개. 그날의 김치찌개는 성공적. 거기다가 이미 식욕이 돋아있는 상태라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맛이 좋았다. 일단 한 끼에 모두 먹어치우기엔 양이 많았으므로 미리 반을 덜어놓고 먹기 시작했다. 어찌나 허겁지겁 먹었는지 평소 같았으면 TV라도 틀어놓고 적적함을 달랬을 터인데 그냥 식탁에 앉자마자 뚝딱 해치웠다. 문제는 그 때문에 생겨버렸다. 김치찌개가 내 입에 매우 맛있어서, 그리고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요리를 잘해서, TV를 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맛에 매혹되어 허겁지겁 먹는 바람에 문제는 다음날 저녁에 발견되었다. 전날,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완성해 반을 나누어 놓은 날 깜빡하고 냉장고에 찌개를 넣어놓지 않은 것이다. 이걸 어쩌지? 상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먹을까?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들로 불안해하거나 상한 걸 먹는 건 모두 내 손해였다. 아깝지만 다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나의 소중한 김치찌개. 찌개를 버리던 그 저녁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내 생일이었다. 후배 한 명이 생일이라고 휴대폰 메신저로 커피와 케이크 쿠폰을 선물로 보내주었다. 물론 카카오에서 서비스로 내 생일을 알려주었겠지만 무심히 넘기지 않고 챙겨주니 진심으로 고마웠다. 후배는 얼마 전 승진을 했는데 일이 몰리진 않는지 괜스레 걱정되어 물어보았다. 후배는 쉽지 않네요. 고난하네요. 라고 한다. 직급이 올라가고 일을 더 많이 맡아서 배우며 하는 것은 좋겠지만 스트레스나 압박은 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고난이라 표현하다니 구체적인 상황을 듣지 않더라도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메신저에 이렇게 입력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해야 알더라고. 힘들면 말을 해야 돼. 참고 있으면 상대방은 몰라.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래? 말 안 하고 참는다고 알아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 내뱉고 싶을 때 내뱉어야지 속에 독이 안 쌓인다고. 말을 뱉고 나서 끝까지 참을 걸 괜히 말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나는 문제가 생기면 숨거나 회피하기보다 정면 돌파를 택하는 쪽이다. 그렇다고 싸우는 것을 즐기진 않는데 꼭 해야 될 말이라고 판단했다면 참고 앓느니 저지르고 아파하는 쪽을 택했다. 후회했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면 더 많이 후회했을 것이다. 참지 않고 말한 쪽이 후련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면 된다. 만약에 내가 끓인 찌개에 영혼이 있어서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저기요, 저 좀 냉장고에 넣어주실래요? 하고 말을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찌개가 소중하지 않아서 잊은 것이 아니었다. 때때로 소중한 것들도 잊고 산다. 그냥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기도 하고 미처 눈에 띄지 않아서 챙기지 못하기도 한다. 치사스럽게, 구차하게, 굳이 말을 안 해도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겠지만 안 그렇다. 지금도 나는 반을 나눠 놓은 찌개를 못 먹은 것이 분명한 내 탓임에도 찌개를 원망하고 있다. 왜 말을 못했냐고 하면서. 찌개가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아깝게 버리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른다. 왜 그때 내게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않았어? 나는 정말 몰랐어. 라고 할 만한 사람. 일에 있어서도 제때 할 말을 현명하게 해야 한다. 억울하기 전에 말해야 한다. 과부하가 걸리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고 견디기 힘들어지기 전에 말을 하고 번아웃 징조가 보일 때 알아차려 말을 하고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말을 해야 한다. 어찌 보면 사람은 단순하고 어리석고 1차원적이라 보이는 대로 보고 들은 대로 판단한다. 자신의 입장을 적시에 말하지 않으면 내 글에 찌개가 되어버릴지 모른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원망을 듣게 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까운 존재임에도 버려지거나 잊히게 되는 대신 내 이야기를 상대에게 말하고자 결심했을 때에는 감정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말할 것을 권하고 싶다. 찌개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맛있는지 어필하지 말고 여태 냉장고에 못 들어가 억울했던 감정들을 부정적으로 튕겨내지 말고 내가 냉장고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만 설명하자.
다시 식욕부진의 시기가 왔다. 그래서 맛있었던 그 찌개가 더욱 생각난다. 왜 말을 못해?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왜 말을 못했냐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도망 필수. 삶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옛 선현들이 찾고 헤매었으나 또한 현대에 이르러 유식하고 현명한 어른들이 늘 연구해 왔으나 만인이 이것은 진리요 하며 인정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현재를 기준으로 진리를 만들 수는 있다. 현상에 대한 해결책도 그렇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며 때로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본질들도 변한다. 그래서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세우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거한 사회생활, 진리를 딱 하나만 피력해보라면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내 길을 빨아가는 사람은 피해라. 만나면 피곤해지고 상대하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물론 상대방에게 악의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게 중요치도 않다. 요는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서 저 사람 피해 하고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씩 내어주고 배려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에너지 모두를 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 주었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핀잔을 들을 때도 있다. 급기야 그 에너지 수거꾼들은 나를 지배하려 든다. 쿡쿡 찔러보다 쑥쑥 당해주니 이때다 싶어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다. 전문 용어로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한다. 단순히 나르시시즘이 강한 자기에 충만한 사람들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다. 삶에서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라. 이게 내가 지난 10여 년간의 사회생활에서 깨달은 진리다. 나르시시스트를 잘 피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단절하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사회생활은 훨씬 덜 힘들게 흘러갈 수 있다. 인별에 돌아다니는 유명 이미지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 좋은 사람 만나기보다는 개새끼를 적게 만나는 게 인간의 복이다. 조금 과하긴 하나 어떤 현자의 말보다 명언이다. Simple is best. 세상은 숱한 욕심으로 득식을 거린다. 이 욕심들은 모이고 모여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든다. 선택지는 주로 다양한 게 좋다는 다소 애매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확한 답안지를 내밀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객관식 문제만을 던진다. 욕심은 욕망을 단순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소비자의 마음에 다가가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 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면서 보도자료 작성법을 익히며 가장 극명하게 배운 것, 최대로 고민하는 지점 또한 이거다. 딱 하나만 선택하기. 하고 싶은 말들은 늘 많겠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은 단 하나여야 한다. Simple is best.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 하나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데 욕심만 많아서는 될 일도 안 된다. 아는 척하는 것의 위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나도 직장 생활 초기에는 이런 실수를 했다. 특히나 높은 위치의 상사가 업무와 관련해 물어보았을 때는 더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아는 척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이런 쓸데없는 척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정보는 위로 올라간다. 대표이사는 말단 사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방면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척척 박사라면 이것은 비효율이다. 그리고 인간관계 사이에 축적된 디테일한 정보는 대표이사에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의 양은 비교적 동등하다. 누가 무엇을 아느냐의 차이다. 윗분들도 때로는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잘 아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무언가 물었을 때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임기응변이 불러올 위기 상황은 생각보다 끔찍하다. 잘못된 보고는 그동안 쌓아온 신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다. 모든 일은 담당자가 있고 그는 그 일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대답할 일을 내가 뒤집어 써서도 안 되고,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다 하여도 죄가 아니다. 중용에 군자는 처해 있는 자리에 따라 할 일을 행할 뿐 그 밖의 일은 욕심내지 않는다고 했고, 서경에는 한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라고 적혀 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자. 대답하지 못해도 된다.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아는 수준까지 말하고 다른 부분은 추후에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하면 된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은 명백한 죄다. 당신의 인생을 망칠 한마디. 살다 보면 세상 밖으로 사라지고 싶을 만큼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다. 밥 먹을 힘도 없고 옷 입기도 버겁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하며 몸이 무거워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이 모든 상황과 감정을 싸잡아 귀찮다는 말로 나 자신을 고립시킨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이따금 찾아온다. 그럼에도 귀찮다는 말을 되도록 경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생이 형편없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귀찮다는 말의 어원은 귀치 않다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귀하지 않고 성가시고 하찮다는 뜻이다. 보통은 귀찮다는 말을 하기 싫은 것 혹은 피하고 싶은 일을 미룰 때 사용하곤 한다. 그럼 그 시간을 결국 아무 쓸모없이 버리게 된다. 결론적으로 귀찮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내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귀하지 않아서 뭔가를 안 하고 미룬다는 의미가 되니까. 내가 귀찮다는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집에 편하게 누워있을 때 귀찮다는 이야기를 꽤 한다. 그러니까 내 경우에는 되도록 미뤄도 되는 것들만 미룬다. 귀찮음의 고립에 빠지지 않을 정도만.
그러니 이 글을 읽는 그대여. 아우 귀찮아 하지 말고 귀찮아도 해. 아주 조금이라도. 그대도 그대의 시간도 귀하디 귀하니까. 우리를 조금 크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하루면 충분하다. 파울 클레. 왜 말을 못해? 참는다고 알아주는 거 하나도 없더라. 식욕 부진의 늪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서서히 식욕이 회복되는데 음식이 맛있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몸무게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책 없이 살이 찐 적도 있다. 맛있다고 느낄 때는 많이 먹고 싶다는 내 지방세포들의 강력한 욕구가 발동된 것이지. 그날은 냉동실에서 돼지고기 뭉치를 발견하여 김치찌개라는 단어와 그 맛을 떠올리게 되었다. 순간 침샘이 확 자극되며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다. 돼지고기를 송송 썰어 넣고 푹 끓여서 우려낸 새콤달콤하지만 깊은 감칠맛을 내는 그런 김치찌개. 그날의 김치찌개는 성공적. 거기다가 이미 식욕이 돋아있는 상태라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맛이 좋았다. 일단 한 끼에 모두 먹어치우기엔 양이 많았으므로 미리 반을 덜어놓고 먹기 시작했다. 어찌나 허겁지겁 먹었는지 평소 같았으면 TV라도 틀어놓고 적적함을 달랬을 터인데 그냥 식탁에 앉자마자 뚝딱 해치웠다. 문제는 그 때문에 생겨버렸다. 김치찌개가 내 입에 매우 맛있어서, 그리고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요리를 잘해서, TV를 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맛에 매혹되어 허겁지겁 먹는 바람에 문제는 다음날 저녁에 발견되었다. 전날,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완성해 반을 나누어 놓은 날, 깜빡하고 냉장고에 찌개를 넣어놓지 않은 것이다. 이걸 어쩌지? 상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먹을까?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들로 불안해하거나 상한 걸 먹는 건 모두 내 손해였다. 아깝지만 다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나의 소중한 김치찌개. 찌개를 버리던 그 저녁,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내 생일이었다. 후배 한 명이 생일이라고 휴대폰 메신저로 커피와 케이크 쿠폰을 선물로 보내주었다. 물론 카카오에서 서비스로 내 생일을 알려주었겠지만 무심히 넘기지 않고 챙겨주니 진심으로 고마웠다. 후배는 얼마 전 승진을 했는데 일이 몰리진 않는지 괜스레 걱정되어 물어보았다. 후배는 쉽지 않네요. 고난하네요. 라고 한다. 직급이 올라가고 일을 더 많이 맡아서 배우며 하는 것은 좋겠지만 스트레스나 압박은 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고난이라 표현하다니 구체적인 상황을 듣지 않더라도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메신저에 이렇게 입력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해야 알더라고. 힘들면 말을 해야 돼. 참고 있으면 상대방은 몰라.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래? 말 안 하고 참는다고 알아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
내뱉고 싶을 때 내뱉어야지 속에 독이 안 쌓인다고. 말을 뱉고 나서 끝까지 참을 걸 괜히 말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나는 문제가 생기면 숨거나 회피하기보다 정면 돌파를 택하는 쪽이다. 그렇다고 싸우는 것을 즐기진 않는데 꼭 해야 될 말이라고 판단했다면 참고 앓느니 저지르고 아파하는 쪽을 택했다. 후회했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면 더 많이 후회했을 것이다. 참지 않고 말한 쪽이 후련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면 된다. 만약에 내가 끓인 찌개에 영혼이 있어서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저기요, 저 좀 냉장고에 넣어주실래요? 하고 말을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찌개가 소중하지 않아서 잊은 것이 아니었다. 때때로 소중한 것들도 잊고 산다. 그냥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기도 하고 미처 눈에 띄지 않아서 챙기지 못하기도 한다. 치사스럽게, 구차하게, 굳이 말을 안 해도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겠지만 안 그렇다. 지금도 나는 반을 나눠놓은 찌개를 못 먹은 것이 분명한 내 탓임에도 찌개를 원망하고 있다. 왜 말을 못했냐고 하면서. 찌개가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아깝게 버리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른다. 왜 그때 내게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않았어? 나는 정말 몰랐어. 라고 할 만한 사람. 일에 있어서도 제때 할 말을 현명하게 해야 한다. 억울하기 전에 말해야 한다. 과부하가 걸리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고 견디기 힘들어지기 전에 말을 하고 번아웃 징조가 보일 때 알아차려 말을 하고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말을 해야 한다. 어찌 보면 사람은 단순하고 어리석고 1차원적이라 보이는 대로 보고 들은 대로 판단한다. 자신의 입장을 적시에 말하지 않으면 내 글에 찌개가 되어버릴지 모른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원망을 듣게 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까운 존재임에도 버려지거나 잊히게 되는, 대신 내 이야기를 상대에게 말하고자 결심했을 때에는 감정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말할 것을 권하고 싶다. 찌개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맛있는지 어필하지 말고 여태 냉장고에 못 들어가 억울했던 감정들을 부정적으로 튕겨내지 말고 내가 냉장고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만 설명하자. 다시 식욕부진의 시기가 왔다. 그래서 맛있었던 그 찌개가 더욱 생각난다. 왜 말을 못해?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왜 말을 못했냐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도망 필수. 삶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옛 선현들이 찾고 헤매었으나 또한 현대에 이르러 유식하고 현명한 어른들이 늘 연구해 왔으나 만인이 이것은 진리요 하며 인정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현재를 기준으로 진리를 만들 수는 있다. 현상에 대한 해결책도 그렇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며 때로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본질들도 변한다. 그래서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세우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거한 사회생활, 진리를 딱 하나만 피력해보라면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내 길을 빨아가는 사람은 피해라. 만나면 피곤해지고 상대하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물론 상대방에게 악의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게 중요치도 않다. 요는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서 저 사람 피해 하고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씩 내어주고 배려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에너지 모두를 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 주었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핀잔을 들을 때도 있다. 급기야 그 에너지 수거꾼들은 나를 지배하려 든다. 쿡쿡 찔러보다 쑥쑥 당해주니 이때다 싶어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다. 전문용어로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한다. 단순히 나르시시즘이 강한 자기에 충만한 사람들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다. 삶에서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라. 이게 내가 지난 10여 년간의 사회생활에서 깨달은 진리다. 나르시시스트를 잘 피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단절하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사회생활은 훨씬 덜 힘들게 흘러갈 수 있다. 인별에 돌아다니는 유명 이미지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 좋은 사람 만나기보다는 개새끼를 적게 만나는 게 인간의 복이다. 조금 과하긴 하나 어떤 현자의 말보다 명언이다. Simple is best. 세상은 숱한 욕심으로 득식을 거린다. 이 욕심들은 모이고 모여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든다. 선택지는 주로 다양한 게 좋다는 다소 애매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확한 답안지를 내밀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객관식 문제만을 던진다. 욕심은 욕망을 단순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소비자의 마음에 다가가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 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면서 보도자료 작성법을 익히며 가장 극명하게 배운 것, 최대로 고민하는 지점 또한 이거다. 딱 하나만 선택하기. 하고 싶은 말들은 늘 많겠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은 단 하나여야 한다. Simple is best.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 하나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데 욕심만 많아서는 될 일도 안 된다. 아는 척하는 것의 위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나도 직장생활 초기에는 이런 실수를 했다. 특히나 높은 위치의 상사가 업무와 관련해 물어보았을 때는 더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아는 척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이런 쓸데없는 척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정보는 위로 올라간다. 대표이사는 말단 사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방면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척척 박사라면 이것은 비효율이다. 그리고 인간관계 사이에 축적된 디테일한 정보는 대표이사에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의 양은 비교적 동등하다. 누가 무엇을 아느냐의 차이다. 윗분들도 때로는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잘 아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무언가 물었을 때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임기응변이 불러올 위기 상황은 생각보다 끔찍하다.
잘못된 보고는 그동안 쌓아온 신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다. 모든 일은 담당자가 있고 그는 그 일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대답할 일을 내가 뒤집어 써서도 안 되고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다 하여도 죄가 아니다. 중용에 군자는 처해 있는 자리에 따라 할 일을 행할 뿐 그 밖의 일은 욕심내지 않는다고 했고, 서경에는 한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라고 적혀 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자. 대답하지 못해도 된다.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아는 수준까지 말하고 다른 부분은 추후에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하면 된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은 명백한 죄다. 당신의 인생을 망칠 한마디. 살다 보면 세상 밖으로 사라지고 싶을 만큼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다. 밥 먹을 힘도 없고 옷 입기도 버겁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하며 몸이 무거워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이 모든 상황과 감정을 싸잡아 귀찮다는 말로 나 자신을 고립시킨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이따금 찾아온다. 그럼에도 귀찮다는 말을 되도록 경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생이 형편없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귀찮다는 말의 어원은 귀치 않다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귀하지 않고 성가시고 하찮다는 뜻이다. 보통은 귀찮다는 말을 하기 싫은 것 혹은 피하고 싶은 일을 미룰 때 사용하곤 한다. 그럼 그 시간을 결국 아무 쓸모없이 버리게 된다. 결론적으로 귀찮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내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귀하지 않아서 뭔가를 안 하고 미룬다는 의미가 되니까. 내가 귀찮다는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집에 편하게 누워있을 때 귀찮다는 이야기를 꽤 한다. 그러니까 내 경우에는 되도록 미뤄도 되는 것들만 미룬다. 귀찮음의 고립에 빠지지 않을 정도만. 그러니 이 글을 읽는 그대여, 아우 귀찮아 하지 말고 귀찮아도 해. 아주 조금이라도. 그대도 그대의 시간도 귀하디 귀하니까. 우리를 조금 크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하루면 충분하다. 파울 클레.